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19번째 시간. 난 누구 여긴 어디 2. 내 주머니 털기 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내 주머니 털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조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손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선거 캠프가 열리면 두툼한 명단을 들고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는 제대로 된 선거, 제대로 된 조직을 꾸릴 수 없다. 결국은 내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즘은 휴대폰에 있는 주소록을 터는 것이 제일 먼저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공조직, 그리고 사조직, 직능단체 이렇게 세 가지 조직 분야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종류는 달라도 이 모든 것들은 관계에 기초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연봉을 가장 가운데 두고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전이라든지 혹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겠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받아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에 의해서 자발성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이제 공조직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공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대책본부와 공식 선거운동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구당이 존재했었고, 지구당에는 동책, 통책, 반책 이런 형태의 마치 군대의 전투조직 같은 그러한 공조직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구당이 없어진 상태에서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당원 조직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꾸려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생활 근거를 중심으로 얘기가 퍼져나갔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 곳들에서 동네마다 입소문이 퍼져나가기보다는 직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얘기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예전의 공조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공조직을 명단을 채워가지고 만드는 것, 이것보다는 활동성 높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공조직을 꾸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조직인데요. 사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더니 내 혈연들이 모여있는 종친회, 또 내가 나고 자라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꿈을 꿨던 그런 어떤 향후들의 조직, 또 혹은 동창들의 모임, 또 내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신도들의 모임, 또 혹은 그 외에도 내가 조기축구를 한다, 내가 배드민턴을 한다,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들이 선거의 면에서 내가 후보가 됐을 때 나를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캠프에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이 먼저겠죠. 그래서 나를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조직, 여기에서부터 선거를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사조직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그 단체와 직능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직능 단체들 중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들을 사조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내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동창회, 이것은 동창회지만 내 사조직이 아닌 것이죠. 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해와 연고다. 이념도 중요하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이념보다 강력한 것이 이해관계입니다. 누가 당선됐을 때
내가 어떤 유리함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 당선됐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저 사람이 당선되면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나아진다, 내 아이가 좀 더 안전해진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연고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해관계보다 더 센 것이 연고인 거죠. 많은 분들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래도 내 형제가, 내 가족이 혹은 내 친구가 출마를 하게 되면 남이 출마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으로 그 일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이기도 하고, 또 선거에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여러 가지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애써 버리지 말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휴대폰을 열어서 이 휴대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나중에는 분류해내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 중에서 나를 제외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조직 내에서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또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선거 후원금을 모을 때 각각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출판기념회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 참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몇 명쯤의 사람들을 모아서 내 출판기념회에 함께 해줄 수 있고, 선거 개소식에 함께 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휴대폰 열어서 그거를 주소록으로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하나 볼펜 체크해 가면서 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의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고와 관계의 중요성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가 꼭 당선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직이고, 그들이 바로 사조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마치 부동층과도 같은, 혹은 당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그들을 어떻게 명단화해서 하나의 조직체계 안에서 선거의 구체적 결과로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선거적 역량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능단체입니다. 이 직능단체는 나하고 좀 친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니면 우리 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기사들이 모여있는 개인택시 조합이라든지, 혹은 법인택시라든지, 혹은 미용사들이 모이는 어떤 협회라든지, 혹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협회, 혹은 보육교사들의 모임, 또 생활체육과 관련된 배드민턴 치는 동호회, 조기축구 동호회, 각종 친목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들 직능과 단체인데요. 이곳에 내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나에게 표를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단체가 원하는 정책, 그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무엇, 이것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다면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양자가 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운영위원회 혹은 학부모 모임 같은 게 있다고 할 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그들과 어떻게 쉐어할 수 있는가, 혹은 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학교 앞에 있는 어떤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혹은 학교의 어떤 설비라든지 혹은 시설 같은 것들을 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다면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나 나갈 때 내 표가 되는 것이 그냥 인사만 열심히 하고 내가 있다라는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는 표를 만들어내기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식이 바로 정책 소비자 운동이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조직화해내고 그들이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나와의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일,
그것에 내가 조력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책 소비자 운동이기 때문에 무언가 사안을 구체화시키고 이런 정책 소비자 운동을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조직 활동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선거에 있어서 이 조직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매체들이 홍보 효과가 옛날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벽보를 만들어놔도 보지를 않고 공보물이 와도 보지를 않고 현수막 정도 거기에 쓰인 말들을 보고 뭔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현수막에 쓰인 말도 상대 후보들과 크게 변별력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당 보고 찍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고 이 조직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오히려 현대 선거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홍보 활동이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만큼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세과시의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조직 미디어로서 편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구축하고 내가 그들이 잘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함으로 해서 선거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 이것이 바로 조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사, 모임, 또 지역 순회, 산악회, 각종 행사 참여, 이런 것들 다 해야 하기도 하고 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고, 만약에 그런 목표가 특별한 것이 없다면 괜히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조직 활동이고, 이 조직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현대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